지난 2000여년간 많은 발효유가 요거트라 불리우는 동안 혼자 다른 이름으로 불려온 색다른 맛의 발효유, 캐피어. 네, 국내 유업의 제품 광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진 캐피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먼저 캐피어가 뭔지 알아볼까요? 캐피어는 다양한 박테리아와 이스트의 결합물이에요. 이 캐피어는 유산균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캐피어를 배양할 때에는 우유에 담그는 과정을 반복하여 크기를 점점 키운답니다. 캐피어를 우유에서 발효하게 되면 유산균의 활동으로 신맛이 나게 되고 이스트의 영향으로 알코올이 생산됩니다. 보통 1% 미만의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효로 인해 보글보글한 거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피어 발효유를 우유계의 샴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피어를 검색하면 항상 이 두 단어가 연관되어 있죠. 코카소스, 티벳버섯. 코카소스 사람들이 먹어왔던 게 티벳버섯 아니여? 코카소스 사람들이 먹어왔던 것도 캐피어가 맞고 티벳버섯도 캐피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캐피어는 자연에 있는 균들로부터 유래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성된 지역에 따라 균의 구성이나 효능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캐피어균의 역사는 기록된 바가 없어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그 탄생지로는 주로 두 지역이 거론되는데요. 첫 번째, 코카소스입니다. 코카소스 산맥의 북쪽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동방 기독교 사람들에게 캐피어를 주며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사람들은 캐피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되면 그 효력을 잊는다고 생각하여 비밀로 해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에 이 캐피어가 소화기능 장애에 효력이 좋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캐피어 종균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꼭꼭 숨겨진 캐피어 종균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러시아의 의사들은 캐피어의 효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의 환자에게 쓸 약을 만들기 위해 코카소스의 왕자로부터 캐피어 종균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여성 직원을 왕자에게 보냈으나 실패했는데요. 그런데 이 왕자는 이 여성 직원에게 반해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고 하자 왕자는 그녀를 납치하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여성 직원은 구출되고 그녀는 코카소스의 왕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왕자는 청구된 배상금을 거부했고 기소를 피하기 위해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캐피어 종균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오게 된 캐피어 종균은 지금 날까지 세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티벳입니다. 티벳버섯이 탄생한 유래도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옛날 티베트의 한 승려가 요거트를 만드는 통을 닦으러 산 아래 강까지 가야 했는데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사원 안에 있는 연못, 빗물이 받아져 있는 통 등 아무 곳에서나 통을 닫고 냅뒀다고 합니다. 후에 승려들이 다시 요거트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통에 발효했었는데요. 각기 다른 곳에서 씻겨진 통 안의 요거트들은 각각 다른 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 닦여지지 않은 통에서 만들어진 요거트는 더 진득하고 포도송이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요거트를 먹은 승려가 소화기능에 탁월한 효과를 보았고 그 이후 이 요거트가 오늘날 티벳버섯이라고 불리며 널리 이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캐피어는
언급된 것처럼 소화 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효능들이 있죠. 물론 우유를 함유하고 균을 이용하여 발효한 음식이기에 알러지나 설사 등의 부작용도 있어 사람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카서스의 왕제로부터 전해진 캐피아 종균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제품으로 간편히 접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면 캐피아균을 재가공한 스타터로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스타터로는 발효유 또는 치즈를 만들 수 있으나 포도 알갱이 같은 캐피아 버섯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직접 캐피아 종균을 배양하여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다른 식재료와 노출되는 집안 환경에서는 유해균과 결합될 수 있기에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스타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캐피아를 활용한 발효우유와 치즈를 만들어 볼까요?